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 중에 연세가 이른이 넘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140에 90 정도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정상 혈압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장 그 말은 잊어버리십시오.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현대 심장학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활하며 안타깝게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미신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신은 매일같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망가뜨리며 활동적인 노인들을 무기력한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혈압계의 수치가 사실은 우리 몸 한가운데에 설치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폭탄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야 한다는 이 생각, 그리고 140에 90이 이른 살 노인에게는 오히려 행운이라는 인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오해의 뿌리는 20세기 중반의 의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오늘날처럼 혈압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약은 있었지만 종종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특히 고령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혈관 노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자체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동맥은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이 딱딱해지고 석회화되어 경직되는데 심장이 이 비탄력적인 관들을 통해 주요 장기들로 피를 밀어 넣으려면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약의 부작용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것은 위험했고 반대로 혈압을 낮추지 않는 것은 낡은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생기는 용인할 수 있는 혹은 정상적인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것이 차악치이에, 즉 두 가지 악 중 덜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은 멈추지 않고 발전합니다. 50년 전에는 합리적인 주의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혈압 140/90ml.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모든 최신 국제 임상 지침에 따르면 이 수치는 고혈압 1기, 즉 고혈압이라는 진단명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반드시 관심과 관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천이 37.5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39도처럼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니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정상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몸속에서 어떤 염증 과정, 즉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140, 90은 당장 의식을 잃을 만큼 치명적인 고혈압성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느리고 꾸준하게 여러분의 혈관을 안쪽부터 파괴하는 만성적인 염증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달이 가고 해가 지나면서 말입니다. 이 상태의 위험성은 바로 겉보기에 무해해 보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이 혈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으며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는 다 이렇지라고 확신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동안 병은 자신의 검은 일을 조용히 해냅니다.
마치 흰개미들이 당신 집의 기둥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어느 날 끔찍한 날 지붕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 무너지는 지붕은 바로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심부전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 질병을 정상이라고 부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140, 90이라는 수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특성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활동적이고 충실한 삶을 연장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소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고혈압 수치라도 왜 그렇게 위험하고 파괴적인지 우리 혈관 상태를 잠시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동맥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잡한 장기입니다. 특히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 내피는 비단처럼 매끄럽고 얇은 세포층인데요. 이 내피는 혈관의 탄력을 조절하고 피가 굳는 혈전 생성을 막고 각종 영양소의 교환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섬세한 시스템의 피가 계속 과도한 압력으로 흐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축기 혈압 140이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연약한 제비꽃에 소방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속적인 과도한 혈압이 내피를 말 그대로 강하게 때립니다. 충격을 주고 미세한 균열과 손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몸은 이 손상을 가만두지 않고 수리하려고 애씁니다. 손상된 부위에 혈소판과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LDL을 긴급 보수팀처럼 파견합니다. 이들이 마치 접착제처럼 미세한 틈을 메우면서 죽상동맥경화증 플라크, 즉 혈관 기름때를 형성합니다. 최소한 초반에는 이것이 혈관 파열을 막는 방어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혈압이 계속 높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멈추지 않고 혈관 벽을 때려 또 다른 미세 손상을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보수팀은 멈출 틈 없이 일하고 플라크는 마치 동굴 속의 석순처럼 계속해서 두껍게 쌓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플라크가 점점 커져서 혈관의 통로를 좁힙니다. 당연히 혈액은 그 통로를 원활하게 흐를 수 없게 되지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과 수리 작업이 반복되는 동맥벽 자체는 결국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뻣뻣해지고 경직되며 아주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유연하고 탄력 있는 새 호스 대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낡고 금이 간 플라스틱 수도관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괴적인 과정은 심장, 뇌, 신장, 눈 등 우리 몸 전체의 수천 개 혈관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나이에 비하면 괜찮다는 140에 90 혈압 수치를 가진 분들의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 시스템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스스로 파괴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심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심장은 우리 순환계의 핵심 엔진이죠. 하지만 이 심장이 고혈압의 가장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좁아지고 단단해진 혈관을 뚫고 피를 뿜어내야 할 때 심장은 얼마나 힘겨울까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과부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치약을 아주 가는 바늘 구멍으로 억지로 밀어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치약을 짜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하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의 높은 저항을 이기기 위해 심장 근육, 즉 심근, 이하, 신진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수축해야만 합니다.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매일 무거운 역기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커지고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대증 파이 다청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장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심장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좌심실 심근 비대는 명백한 병적인 과정입니다. 근육은 커지는데 그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액 공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비대해진 근육 전체에 충분한 피와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심근세포는 산소 부족, 즉 허혈 액추시의 상태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비대해진 근육은 더 단단하고 뻣뻣해져서 정상적으로 이완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심장의 피가 제대로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만성 심부전이라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숨이 차고 몸이 붓고 쉽게 피로해지죠. 심장이 그냥 지쳐버리는 겁니다. 마치 혹사당한 말처럼 닳아 없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나이 드니 당연한 압력이라고 불렀던 그 압력을 감당하느라 수년간 심장이 무리했고 어느 순간 그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혈액 공급 부족으로 심장 근육 일부가 죽는 심근경색이거나 혹은 돌연 심장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탓 고혈압이라는 신화가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입니다. 고혈압의 무서운 공격을 받는 다음 표적 장기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뇌는 놀라울 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장기입니다.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와 영양소의 20%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뇌에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진 완벽한 혈액 공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140에 90인 혈압은 이 섬세한 혈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 파괴적인 과정이 뇌에서도 일어납니다.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며 동맥경화반 플라크 때문에 혈관 내부가 좁아집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뇌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계속해서 부족하게 공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정신노동 시 빠른 피로감, 이명 귀울림, 어지럼증 같은 일반적인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그냥 나이 탓, 피로 때문이라고 돌립니다. 특히 혈압이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력이 문제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고력이 떨어지고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지며 최근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혈관성 치매 혹은 쉽게 말해 노인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혈압이 뇌에 가하는 가장 무서운 위협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의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혈전 피떡이 생겨 혈액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릴 때 발생합니다. 영양 공급이 끊긴 뇌 조직은 결국 손상되거나 괴사합니다. 둘째, 출혈성 뇌졸중은 고혈압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벽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때 발생합니다. 뇌 내부에서 출혈이 생기면 뇌 조직을 압박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뇌졸중 모두 한순간에 사람을 심각한 장애를 가진 환자로 만들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게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재앙입니다. 특히
혈압이 140에 90인데도 이를 정상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경우 이러한 재앙이 발생할 위험은 훨씬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신장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말 중요한 독특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매 순간 엄청난 양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이 복잡한 정화 작업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사구체, 실타래 모양의 모세혈관 덩어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섬세하고 얇은 사구체의 모세혈관에 피가 계속해서 높은 압력으로 밀려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도한 압력 때문에 신장의 역과 장치들이 문자 그대로 망가지고 파괴됩니다. 모세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서 경화되면서 흉터 조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신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구체가 하나둘씩 제 기능을 멈춥니다. 신장이 혈액을 깨끗하게 거르는 역할을 점점 더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소변으로 배출되었어야 할 독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만성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심장이나 뇌 손상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매우 느리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환자 본인이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 무기력함, 부종, 붓기, 소변 색깔 변화 같은 초기 증상들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신장 조직의 상당 부분이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후기 단계에서는 평생 인공적으로 피를 걸러내야 하는 혈액투석, 투석 치료를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 투석은 남은 평생 동안 환자분을 얽매는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운명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의 원인은 바로 치료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140, 150이 나와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몇 년씩 방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일단 문제가 눈에 띄게 명확해졌을 때는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혈압 관리는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노년까지 지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수치와 확실한 의학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원래 높다는 소위 나이별 정상 기준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대규모 과학 연구 결과로 인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연구가 바로 스프린트 연구인데 2015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50세 이상 약 9,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수축기, 즉 윗혈압을 기존 기준인 140필레닐렙트라마크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바로 혈압을 120mm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집중적인 치료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원래 5년 정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불과 3년 만에 조기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명확해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혈압을 120mg/g으로 유지한 집중관리 그룹에서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관리 그룹보다 무려 25%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률, 즉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27%나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혈압 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했을 뿐인데 비극적인 사고의 4분의 1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는 의료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기존의 모든 임상 권고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에스프린트 연구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바로 적정 수준 내에서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140이라는 기준에만 맞추는 것은 구식이며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피린트 연구에는 75세가 넘는 고령 환자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분들께도 혈압을 적극적으로 낮췄을 때 얻는 이득은 젊은 층만큼이나 확실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고령층의 목표 혈압은 과연 몇일까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압 수치를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2018년에 발표된 유럽 심장학회 ESC의 최신 권고안에 따르면, 그리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65세부터 80세 사이의 어르신이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윗 혈압이라고 불리는 수축기 혈압은 130에서 139mm 머큐리 mmHg 사이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치료를 잘 견디고 계실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139라는 수치는 허용되는 최고 한계선이지 결코 정상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할 목표는 130 미만의 수치입니다. 아래 혈압인 이왕이 혈압의 경우 8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령 환자분들의 목표 혈압은 130에 80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과거에 괜찮다고 여겨지던 140에 90이라는 수치와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압계 눈금에서 10에서 20포인트 정도의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 작은 수치 차이 뒤에는 생명을 살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며 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시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목표 수치들이 단순히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치들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항생제가 있는데도 감염을 주술로 치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성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치료에 있어 현대 심장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안전한 고혈압 수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상적인 수치인 120에 80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특정한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진의 목표는 혈압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되 환자 개개인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연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혈압을 이렇게까지 낮추는 게 정말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첫 번째 미신과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소문이 따라다닙니다. 어르신의 혈압을 너무 낮추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워 쓰러지거나 결국 치매가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안타깝게도 일부 옛날 방식대로 진료하시는 의사분들까지도 이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이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리는데요.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혈압약을 처음 드시거나 용량을 잘못 맞추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된 에스프린트 연구 같은 현대적인 대규모 연구들은 치료를 현명하게만 한다면 이런 위험은 아주 적고
혈압을 낮춤으로써 얻는 엄청난 건강상의 이득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에스피린트 연구의 집중치료 그룹에서 실제로 잠깐 정신을 잃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미세하게 더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낙상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두 그룹 모두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뇌졸중, 중풍과 심근경색, 심장마비의 발생률은 무려 4분의 1이나 줄어들었죠. 어르신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가상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을 감수하고 넘어지거나 멍이 드는 것, 아니면 아주 현실적이고 높은 위험을 안고 뇌졸중, 중풍으로 몸이 마비되는 것.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어르신들의 고혈압 치료는 정말 섬세한 예술과 같습니다. 의사는 아주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용량을 올리고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지 않게 부드럽고 오래 작용하는 최신 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급격한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명한 접근법만 지킨다면 혈압 목표 수치인 130에 8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완전히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왜 아직까지 나이에 맞는 혈압이라는 오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걸까요? 왜 아직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마리아 이바노브나 어르신 80세의 배추불식이 90 정도는 그냥 일할 수 있는 혈압이에요. 뭘 더 바라세요?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관성, 즉 오래된 습관 때문입니다. 30년, 40년 전에 의학을 배우신 의사분들은 과거의 기준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고 이제 와서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으신 겁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둘째는 바로 시간 부족입니다. 국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환자 한 분당 겨우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배정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진찰하고 기록하고 처방전까지 다 써야 합니다. 의사분들은 어르신들께 왜 혈압을 꼭 낮춰야 하는지, 약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의 정상 혈압입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을 하고 보내드리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이건 의사의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셋째는 환자, 즉 어르신들 본인들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해 불신이 강해서 화학약품을 두려워하시고 대신 민간요법을 믿으십니다. 조금만 상태가 좋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어버리시거나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시죠. 이런 태도를 본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혈압 140이라도 유지하게 약을 드시는 게 낫지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건강 정보를 검증되지 않은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심지어는 이웃집 사람에게서 듣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듣기 편한 미신을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에 맞는 정상 혈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평생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이에 따른 정상 혈압이라는 위험한 오해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고혈압을 정당화할 때 쓰는 말, 이른바 평소 혈압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평소 혈압이란 대체 뭘까요? 대개는 본인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압력 수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는 평소 혈압이 150에 90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힘이 없고 어지럽지만 150일 때는 오히려 컨디션이 좋다라고 말하는 식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고혈압이 파놓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적응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몇 년 동안 고혈압 상태로 살아왔다면 혈관, 특히 뇌혈관이 이미 이 높은 피의 압력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뇌혈류를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맞춰 재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써서 혈압을 정상 수치로 낮추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이 갑자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뇌는 피가 너무 적게 들어온다고 착각하고는 저혈압 증상, 즉 무력감, 어지럼증, 졸림 등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정상 혈압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진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본인의 편안한 고혈압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편안하다는 게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은 편할지 몰라도 혈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0이라는 혈압에서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동맥, 심장, 뇌, 그리고 신장은 2배로 빠르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에 앉아 있는데 아주 느리고 티 안 나게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심지어 따뜻하고 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엔 목숨을 잃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 수치를 벗어난 평소 혈압이라는 개념은 현대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몸이 익숙해진 잘못된 높은 혈압일 뿐입니다. 똑똑한 의사의 역할은 이러한 해로운 적응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고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몸이 정상 혈압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다시 길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80세, 85세가 넘는 초고령층의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몸이 많이 쇠약하고 여러 동반 질환이 있으며 소위 노소의 증후군이나 허약함을 겪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이런 경우 혈압을 낮추는 접근 방식은 훨씬 더 신중하고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분들처럼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에게는 젊은 분들만큼 확실한 근거 기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렇게 허약한 환자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잠재적인 이득과 위험을 특별히 더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혈압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낮추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뇌 혈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압이 160백이나 171mm 정도여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수치 역시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치료 목표가 조금 덜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0세가 넘는 허약한 환자에게는 수축기 혈압이 152mmT 미만인 것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는 한 가지 약물의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고 환자의 상태와 혈압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계의 수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지 기능,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어지럼증 여부 등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85세이더라도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심각한 동반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70대 분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분들의 목표 혈압은 130에서 135mg/막 사이가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혈압 수치 149/91 마침을 끄는 바람직한 목표나 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쇠약한 환자에게는 기껏해야 용인될 수 있는 상한선일 뿐 건강의 지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혈압을 정확하게 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는 고혈압 진단과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입니다. 혈압을 잘못 측정하면 당연히 부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이 숫자를 바탕으로 환자분이나 의사 모두 잘못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혈압 측정의 황금률 몇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안정된 환경과 휴식입니다. 혈압은 반드시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4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쉬신 후에 재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신 직후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그리고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직후에는 절대 재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혈압 수치를 일시적으로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측정 자세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등바디에 기대세요. 다리를 꼬지 마시고 발은 바닥에 완전히 붙이셔야 합니다. 혈압을 재는 팔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되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어야 가장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셋째, 커프 착용 위치와 크기입니다. 커프 압박대는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서 2-3cm 위, 즉 팔뚝에 감아야 하며 옷 위가 아닌 맨살에 직접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커프의 크기가 팔둘레에 맞아야 합니다. 너무 좁으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고 너무 넓으면 반대로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측정 중 침묵과 정지입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에는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평균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1분에서 2분 간격을 두고 두세 번 측정하신 후 그 평균값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평균값이 진짜 여러분의 혈압 수치입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기록 관리입니다. 혈압은 정기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하루에 2번 측정하고 혈압 일지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실에서 재는 단발성 수치, 많은 분이 경험하시는 백의 고혈압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보다는 이 일지 기록이야말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 혈압계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기기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혈압계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혈압재는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정확한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간단한 노력이 여러분의 치료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한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혈압을 쟀는데 140에 90 이상이 꾸준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당황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신호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력 있는 내과 의사나 심장 전문의를 찾아 예약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하는 현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보고 나이 들면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최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 1, 2주간 기록한 혈압 수첩, 즉 혈압 일기를 꼭 챙기시고 평소 복용하는 모든 약물, 심지어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까지 전부 적어 가세요. 그리고 의사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특정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혈압 수치가 몇인지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역할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의사는 고혈압이 신체 장기들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 심장 초음파, 그리고 혈액 및 소변 검사 같은 추가 검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혈압 치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평생 인내심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이 마라톤의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입니다. 현대 고혈압 치료는 약 알약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약물 없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비약물적 치료법이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식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소금, 즉 나트륨입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붙잡아 두어 혈액량을 늘리고 결국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고혈압 환자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5g 이하, 즉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넣어 먹는 소금뿐만 아니라 빵, 치즈, 햄, 통조림 소스 등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숨은 소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식품 라벨을 확인하고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체중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체중 1kg마다 심장과 혈관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줄이더라도 혈압을 매우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기록을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빠르게 걷기, 노르딕 워킹, 수영 혹은 재활치료 체조 같은 규칙적인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하루에 30분에서 40분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는 심장을 단련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금연과 음주 제한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과도한 음주는 역시 고혈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질병의 아주 초기 단계에는 약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도 이 규칙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약의 효과를 높이고 복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화학 성분 약품이나 약에 중독될까봐 지나치게 겁을 내세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해로운 오해입니다. 요즘 나오는 고혈압 약들은 수년간의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효과도 좋고 제대로 처방받아 드시면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 약들은 간이나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혈압이 장기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들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잠깐 약을 먹는다고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약은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증상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끊는 순간 혈압은 다시 이전의 높은 수치로 돌아가고 몸이 망가지는 과정도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시력이 안 좋은 분이 쓰는 안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을 한 달 쓴다고 시력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잘 보기 위해 늘 쓰는 것처럼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약을 드셔야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소중한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그리고 거르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껴지거나 혈압계에 정상 수치가 찍힌다고 해서 절대 임의로 용량을 바꾸거나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상 수치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고혈압 치료에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의사는 이 약들을 잘 조합해서 거의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드시다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참고 드시거나 마음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약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현대 약물 치료는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치료법은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40에 90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축기 혈압, 즉 위혈압인 140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동맥으로 힘껏 밀어낼 때의 압력입니다. 이왕이 혈압, 아래혈압인 90은 심장이 뛰고 난 후 잠시 쉬면서 혈관에 남아있는 압력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경우 위혈압, 수축기만 높으면 위험하고 아래혈압, 이왕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2가지 수치 모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 수치보다 높다면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라는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교활합니다. 이는 위혈압은 160처럼 높은데 아래혈압은 80처럼 정상 범위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큰 동맥, 특히 대동맥이 딱딱해지는 노화 현상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단순히 늙으면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매우 무서운 징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혈압계를 보실 때 2 수치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 2 수치 중 하나라도 목표 혈압치 130에 80을 넘는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에이, 그래도 아래혈압은 괜찮잖아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켜선 안 됩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시계 바늘이 하나 부러졌다 해도 시한폭탄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혈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도 쉴 때도 모두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수치라도 위험을 간과하는 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다 라는 신화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올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치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죠. 만성적이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을 평생 관리하며
생활 습관까지 바꿔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용기와 규율,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보다는 어차피 늙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내가 손 쓸 수 없다고 믿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운명은 못 피한다. 주어진 만큼만 살겠다. 같은 숙명론적인 태도는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안한 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심리적인 방패 역할을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행동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괜히 재서 스트레스만 받는다며 혈압 측정을 그만둡니다. 먹어봐야 소용없다며 약 복용도 중단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라며 예전 식습관과 게으른 생활을 그대로 고수하죠. 이 길의 끝은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결국 무력하고 힘든 노년입니다. 그러므로 고혈압과의 싸움은 1차적으로 자신의 두려움, 선입견, 그리고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즉 메인 매니저가 되셔야 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조언자이자 보조자일 뿐입니다. 진짜 주된 노력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합니다. 매일 혈압을 점검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올바르게 식사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일지에서 125에 75 같은 안정된 수치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나약함이 아닌 자부심과 내일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병을 끌고 가는 거지, 병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70세 어르신이 혈압 140에 90일 때 맞이할 수 있는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혈압이라는 오해. 이분은 혈압이 높더라도 나이가 들면 다 이렇지라는 속설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혈압을 불규칙하게 측정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며 가벼운 현기증이나 이명기울림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년, 2년, 길게는 5년 동안 혈관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쉽게 피곤해지고 3층만 걸어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스트레스나 무리한 활동 후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200까지 치솟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 입원합니다. 진단은 고혈압성 위기 혹은 혈압 쇼크입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위급 상황을 넘긴 후 집으로 퇴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쩌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바로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때부터의 삶은 숨 쉬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투쟁이 됩니다.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활동적이었던 이전의 삶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의식적인 관리. 이분은 140에 90이라는 수치가 명백한 질병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약물 치료를 처방받습니다. 좋은 혈압계를 사서 매일 혈압을 측정하고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활동량을 늘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한두 알의 작은 약을 잊지 않고 챙겨 먹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혈압은 130에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는 여전히 활발한 삶을 이어갑니다. 손주들과 산책하고 텃밭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습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 맑은 정신과 좋은 기억력을 유지합니다. 심장은 무리 없이 뛰고 신장 콩팥, 또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물론 만성 질환이 있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10년, 15년 혹은 20년 이상 질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오직 RM과 매일 꾸준히 행하는 아주 간단한 행동 한 가지뿐입니다. 이 위험한 오해를 버리고 건강한 미래를 얻는 대가치고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혈압 관리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은 의사를 불신하거나 약 먹는 것을 깜빡하시는 등 고집을 부리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역할은 잔소리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혈압 관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세요. 사용하기 편한 자동 혈압계를 사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리세요. 혈압 일지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를 매일의 중요한 습관이나 일과처럼 만들어 보세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때 드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일별 칸이 나눠진 알약 보관함이 약 관리에 아주 유용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준비해 드리고 함께 산책하자고 권유해 보세요. 병원에 가실 때 동행해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대신 의사 선생님께 질문해 드리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는 부모님이 의사의 권고사항을 잘 지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혼자 병과 싸우는 것이 외롭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드린다는 것을 알면 큰 힘과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에 대해 호소하시는 불편함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이 들면 혈압이 높아도 괜찮다는 오해를 절대 지지하지 마세요.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의사가 140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 라는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수긍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요즘은 혈압 관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바로 여러분의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조언이 가장 소중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용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 일부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치료를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첫째,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이 온 후 치료하는 비용, 그리고 와병 환자를 간병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생 드셔야 할 혈압약 값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큰 재앙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현재 의약품 시장에는 복제약, 즉 제네릭 의약품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약의 특허 기간이 끝난 후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품질 좋은 대체 의약품입니다. 이 복제약들은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 성분을 똑같은 용량으로 가지고 있으며 효능도 동일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고가인 오리지널 약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뒤떨어지지 않는 복제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꼭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의사 선생님께 성분명, 즉 국제 일반명을 기준으로 처방전을 써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 가격에 맞춰 본인에게 맞는 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치료제 중 많은 약들이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약값이 국가 통제를 받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나 특정 조건의 대상자들에게는 이 약들이 아예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문제가 치료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아끼지 마십시오. 매일 혈압약을 챙겨 드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투자이며 이는 길고 활동적인 행복한 삶이라는 배당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중요한 기관들, 즉 표적 장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우리 눈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이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고 출혈이 생기거나 시신경이 붓게 됩니다. 이걸 고혈압성 망막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눈의 안쪽 안저를 살펴보시면 온몸의 혈관 상태를 미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는 고혈압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표적은 말초 동맥, 특히 다리 쪽 혈관입니다.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악화시켜서 이 혈관들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결국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때 생기는 증상이 바로 간헐적 파행입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에 심한 통증이 와서 자꾸 멈춰 쉬었다 가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각해지면 괴져 썩는 병으로 이어져서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혈압은 절대로 특정 한 장기만 공격하는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이며 문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혈액 공급 부족과 지속적인 고압에 시달리지 않는 장기나 조직은 우리 몸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심장과 뇌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부터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시력, 콩팥, 그리고 소중한 다리까지 모두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신을 통째로 보호하는 종합적인 방어이며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며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두려운 일일까요? 당뇨병을 앓는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도 평생 호르몬제를 드시죠. 이분들은 그것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 복용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혈압약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까요? 혈압약을 복용하는 일은 마치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 매일 이를 닦는 걸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혈압약 복용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무서운 병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책인 겁니다. 약을 드시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는 지혜와 책임감의 증거입니다. 현대의학은 무서운 질병을 미리 막고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막연한 편견 때문에 이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평생 약을 드시는 것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황금 티켓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증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매일매일 새로운 날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위한 작은 대가입니다. 하루에 한두 알 먹는 약이 이런 행복에 비하면 과연 비싼 대가일까요? 치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약을 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투쟁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군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편안하고 평온해질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말입니다. 혈압을 확 올리는 아주 무서운 주범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확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이 심장을 마구 뛰게 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죠. 이게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호랑이 만나면 도망가거나 싸우려고 만들어진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호랑이한테 도망칠 일은 없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주로 마음으로 오잖아요. 뉴스를 보고 속상해하고 자식 걱정, 경제 걱정, 혹은 가까운 사람하고 다투는 것들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바뀌어도 우리 몸의 반응은 옛날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이 힘들고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 심혈관 시스템이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서 고혈압이 생기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특히 저희 연세 드신 분들은 홀로 지내는 외로움,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혈압을 잘 조절하려면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잠부터 잘 주무셔야 합니다. 밤에 푹 자는 잠이야말로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둘째,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요법입니다. 숨 쉬는 운동, 명상 같은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깊고 천천히 심호흡만 해도 불안감이 줄고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잊게 해주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취미 생활, 마음이 맞는 분들과의 대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아니면 자연 속을 걷는 산책이 참 좋습니다.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것으로 주의를 돌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스트레스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연령 기준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통념. 나이가 들면 혈압 140, 90 정도는 정상이다. 진실. 이것은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 1기입니다. 두 번째 통념.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혈압도 올라야 한다. 진실. 건강한 사람은 평생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혈압 상승은 혈관 질환의 징후입니다. 세 번째 통념. 컨디션이 괜찮으면 혈압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진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몇 년 동안 증상 없이 몸속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혈압계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통념. 내게 맞는 고정 혈압이 있어서
이보다 낮아지면 오히려 몸이 안 좋다. 진실. 이것은 뇌가 높은 혈압에 병적으로 적응한 증상입니다. 우리 몸을 정상 수치에 맞춰 살도록 점진적으로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5번째 통념. 노인에게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 진실. 올바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목표 혈압 130/80 미만까지 낮추는 것은 안전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치료를 미루는 위험이 치료 자체의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6번째 통념. 혈압약은 몸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다. 약초나 민간요법이 더 낫다. 진실. 현대적인 혈압 강화제의 효과와 안전성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어떤 민간요법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장기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7번째 통념. 약 몇 번 먹으면 혈압이 완치된다. 진실. 고혈압은 평생 약을 지속적으로 드셔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 가족 및 지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이야말로 이 무서운 질병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낡고 위험한 통념들이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었는데 그래도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냥 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2차 예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또 다른 큰 사고를 막는 것이 심장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심장이나 뇌혈관에 이미 동맥경화로 인한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이분들은 초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혈압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인파크트나 뇌졸중 후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혈관의 찌꺼기들이 안정화되고 터져서 피떡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손상된 장기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재발 위험을 몇십 %까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요구되는 목표 혈압 수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철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료 계획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나 흔히 피를 묽게 한다고 알려진 항근고제 같은 다른 종류의 약도 반드시 추가됩니다. 이것은 병의 진행을 멈추고 새로운 비극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그러니 본인이나 가족이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큰일을 겪었다고 해서 절대 손을 놓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건강을 가장 진지하게 돌봐야 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후의 삶은 얼마나 철저하게 혈압을 조절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하나 흔히 저지르는 실수, 바로 자가 치료입니다. 주변 이웃이나 텔레비전 광고를 듣고 옆집 분이 이거 드시고 좋아졌다더라.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첫째, 모두에게 맞는 만병통치약 같은 혈압약은 없습니다. 치료제 선택은 환자 개개인에게 맞춰야 하는 아주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의 연세, 당뇨나 신장질환, 심장혈관 질환 같은 다른 병의 유무,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결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십니다. 한 분에게는 딱 맞는 약이 다른 분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용량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약의 양이 얼마인지, 또 치료 과정에서 용량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오직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마다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혈압 치료는 종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세 가지 계열의 약을 함께 복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약물 조합 처방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가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잘 돼야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병이 진행되는 동안 소중한 치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은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드시면 오히려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고혈압 치료 처방의 유일한 출처는 담당 주치의여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비전문가의 조언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위험한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기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수십 배 이상 높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체 내에서 단 하나의 목표, 즉 혈관만을 노립니다. 당뇨병은 혈관 안쪽 벽을 손상시켜 콜레스테롤이 쉽게 침투하도록 만들고, 고혈압은 이 과정을 더욱 악화시켜 혈관의 동맥경화, 플라크, 찌꺼기가 빠르게 쌓이도록 부추깁니다. 이 둘은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두 공범자처럼 우리 몸을 배로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혈압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목표 혈압 수치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에게는 135에 85 정도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수치라 하더라도 당뇨 환자에게는 이미 매우 높은 수치로 간주됩니다. 당뇨 환자의 목표는 130에 80 이하이며 만약 큰 부작용 없이 잘 견딜 수 있다면 이상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의 고혈압 치료에는 특정 약물 그룹이 선호됩니다. 바로 ACE 억제제나 사르탄 계열의 약물들입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해 가장 먼저 손상되는 신장을 보호하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초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야. 같은 타협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의사의 모든 권고사항을 꼼꼼하게 이행하는 것만이 치명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의 탄력은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이 탓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노년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은 우리가 노년까지 맑은 정신과 활력을 유지하며 길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만성질환의 예방과 때를 놓치지 않는 치료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혈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다는 위험한 오해를 버릴 때 우리는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방치로 인한 심각한 결과 없이 앞으로 수십 년간 활기찬 삶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미래는 오늘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중 하나는 이 확고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140에 90이라는 혈압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입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쟁취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간단한 실천 지침입니다. 첫 번째 단계, 팔뚝에 감는 자동 혈압 측정기를 구입하십시오. 손목에 차는 제품은 어르신들에게는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반드시 팔뚝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혈압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침 저녁 하루 2번, 조용한 환경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하세요. 최소한 2주 동안은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십시오. 만약 평균 혈압 수치가 꾸준히 145에 85mm 머큐리 이상이라면 의사를 찾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만약 140에 90 이상이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후기를 찾아보세요. 의사를 만날 때는 이미 작성해둔 혈압 일기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 의사의 지시를 엄격하게 따르십시오. 필요한 검사를 받고 처방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자가치료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 생활 습관을 개선하십시오. 소금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며 체중을 관리하고 나쁜 습관들은 끊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혈압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치료 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혈압을 130에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지침은 건강한 장수를 향한 여러분의 로드맵입니다. 이 지침을 따르면 고혈압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큰 도시의 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혈압이 정상인 120에 80일 때는 아스팔트가 완벽하게 깔린 시원하고 넓은 대로와 같습니다. 산소를 실은 적혈구라는 자동차들은 막힘없이 빠르게 움직여서 도시의 모든 구석, 즉 각 장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때 배달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번영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140에 90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대로가 아닙니다. 웅덩이와 움푹 팬 곳이 가득하고 늘 정체가 심한 좁은 골목길이 되는 것입니다. 차들은 느릿느릿 간신히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물품 부족을 겪기 시작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성 위기, 고혈압 쇼크는 주 간선도로의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대형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은 도로 사정이 나쁜 도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도 나쁘고 병든 혈관 속에서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내부 세계의 도로망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생명 유지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대규모 도로 보수 공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부 도로가 통행 불가능한 길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혈관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도시와 같은 몸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충실하게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왜 혈압 140에 90을 관리하는 것이
의사들의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일인지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의학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뿌리 깊게 박혀 있던 미신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70세, 80세, 심지어 90세에도 140에 90 혈압이 나이에 따른 정상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고혈압이라는 질병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하지만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해마다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지치게 하며 뇌에 영양 공급을 막고 신장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저희는 최신 과학 연구와 임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혈압은 130에 80 미만입니다. 치료와 생활 습관을 현명하게 개선한다면 이 목표 수치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낡은 잘못된 상식이나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시간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꼭 기록하세요. 그리고 장수를 위한 싸움에서 의사 선생님의 적극적인 치료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른 의학 미신들을 파헤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나이에 따른 정상 혈압이라는 미신을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